얘기가 되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 25.1이라는 숫자가 좀 아프게 다가오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뭐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 가운데 80%나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줬을까? 좀 이상한데 의아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 다자구도였죠. 오자구도로 대선이 치러졌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최종 득표율이 한 41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4 정도였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때 당시 이제 21% 21% 정도를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런 다자구도에서 둘을 만약에 합치면 한 4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선이 양자구도로 치러졌기 때문에 양자구도에서 지금 출구조사 결과 초박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박빙이 되려면 사실 안철수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만 그래야만 양강구도에서 비슷해진다. 이재명 윤석열이 초박빙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줬던 사람 가운데 80%나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유권자의 이념 또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에도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념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심층 출구 조사를 할 때 먼저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 보수입니까를 물었더니 일단 중도라고 답한 비중이 39.5, 진보는 21.6, 보수는 31.4였습니다. 중도, 보수, 진보 순으로 답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마 궁금하신 건 아마도 중도가 누구를 찍었느냐일 겁니다. 왜냐하면 진보와 보수는 선택이 거의 뻔하니까요. 중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도층의 응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50.9, 윤석열 44.7, 심상정 3.4입니다. 이 조사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 정도인데요. 그걸 고려를 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오차 범위에 살짝 앞서는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중도층을 이런 결과로까지 이끌어냈는지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요인을 거론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예. 아마 선거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좀 심층 분석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외에도 또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어떤 후보를 뽑았느냐일 겁니다. 물론 예. 이것은 심층 출구조사로 따른 예측 결과라는 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주택자는 집값이 올라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야당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예측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심층 출구조사 응답자 23.9%는 무주택자라고 답했고요. 나머지 1주택 소유자는 66.5,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7%였습니다. 무주택자부터 살펴볼까요? 자, 무주택자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 52.2%는 이재명, 43.7%는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오차범위 밖으로 무주택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향, 유주택자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주택자부터입니다. 자, 1주택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는 줄어들고 윤석열 후보 지지는 늘어납니다. 1주택자들은 46.5%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반면에 50.2%는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 윤석열 후보가 과반 이상이라는 응답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이 수치가 더 늘어나고 이재명 후보 지지는 더 줄었습니다. 이재명 46, 윤석열 51.4%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어떤 세금 부담에 대해서 더 반감을 무주택자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닐까 하는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계층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도 살펴봤는데요.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예. 영업시간 제한도 있고요. 어떤 업종은 아예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 자영업자들의 선택은 이랬습니다.